안녕하세요. 2024년 해냄에듀 오늘의 수업 공모전에 참여한 창덕여자중학교 미술교사 이경현입니다. 저는 한국화 디지털 아트라는 주제로 조선 후기 회화의 재해석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미술, 역사, 영어과 세계교과 융합으로 진행되었으며 저는 미술과 수업에 대한 부분을 선생님들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수업의 배경이 되는 수업 개요, 교수학습 과정, 간단히 평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수업 후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미술사의 경우 많은 학생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교사들도 지루하고 힘든 수업이 될 수 있어서 기피하는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에 기반했을 때 전통 회화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전통 회화를 보다 친숙하게,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수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세계 교과 선생님들과의 학년 융합 수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신학기 연수 기간에 동학년 선생님들과의 회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먼저 영어과에서 어려운 교과 단원이 있는데 이거를 역사과와 미술과가 도와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문자도에 관한 본문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영어를 해석하고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역사와 미술과에서 지원을 해주면 좋겠다는 제안이셨고 역사과 선생님께서 흔쾌히 응하시고 저 또한 함께 수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융합 수업으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먼저 간단히 융합 수업의 흐름을 안내하고자 합니다. 도입부의 동기 유발과 학생들의 간단한 지식을 위해서 역사과가 먼저 시작을 하는데 그 전에 미술과에서는 모든 편성을 지원할 수 있는 카드 분류하는 활동을 하였고요. 역사과에서 충분한 배경 지식이 쌓인 후 미술과에서 구상을 하는 과정 중에 역사적 지식을 바탕으로 발상 과정을 거쳤고 작품을 제작하였습니다. 제작된 작품을 토대로 역사과에서 다시 원고를 작성하였고요. 한국어로 작성된 원고에 대해서 영어과에서 번역을 하는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번역 과정을 거친 후 학생들은 오디오 도슨트 녹음 작업을 거쳤고 오디오 도슨트는 최종 완성된 포스터에 삽입되어서 학생들에게 전시 형태로 제공될 예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상을 하게 되었고 미술과의 구체적인 수업 차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3학년이 1차시 밖에 주당 1차시 정도의 수업밖에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상. 그래서 사실 도입과 배경 지식에 해당하는 내용을 역사과에서 충분히 다루어 주셔서 바로 재해석을 하고 구상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전통회화의 기법을 살려서 손으로 직접 그리는 활동과 그 이후에 디지털 아트로 다시 재편집, 제작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 포스터 형태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피드백 활동을 위한 갤러리 워크와 교내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활동이 역사과에서 주로 진행이 되었지만 선생님들이 직접 미술 시간에 진행하실 필요가 있으실 경우에 사용하시라고 간단히 내용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아무런 바탕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선 후기 그림을 관찰하고 분류하고 이야기 만드는 활동을 통해서 흥미를 유발하였고요. 그때 회화의 종류를 구분하는 활동을 진행하였고 그 토대로 모둠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둠은 학급 딱 5개 모둠으로 편성하였고요. 저희 학교는 학생이 20명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평균 5개 모둠이 편성되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충분한 모둠 활동을 통해 탐색과 조사 작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후에 미술과에서는 학생들의 그 바탕 지식을 토대로 구상지를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는 것과 동일하게 학생들이 모둠에서 이미 정해진 진경산수와 민화, 풍속화 중에 자신이 선택한 종류를 선택하고 그에 대응하는
풍경, 사물, 생활 모습에 대응점을 찾아서 현대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자신의 의도를 담아서 어떻게 표현하고 싶은지를 계획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 직접 그림으로 그린 후에 디지털로 작업이 될 거라는 걸 안내하였기 때문에 디지털 작업, 즉 움직이게 하고 싶은 부분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구상지에 작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술과에서 구상한 구상지를 역사 선생님께서 한번 점검해 주셨습니다. 혹시 해석에 오류가 있진 않은지, 역사적 배경에 문제가 있다면 피드백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건 학생들이 손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직접 손으로 자신이 바꾸고 새로 만들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상상한 부분도 있고 또는 관찰하여서 추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해석하는 주제에 따라서 또는 자신이 선택한 영역에 따라서 기법을 다르게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산수화에 들어갈 그림 같은 경우에는 수묵 기법으로, 그 다음에 풍속화에 들어갈 작품 같은 경우에는 수묵 담체 기법으로, 그 다음에 민화에 들어갈 그림의 경우 진체화 기법으로 표현하도록 하였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이렇게 자신이 재구성할 그림을 부분적으로 그리는 것은 굉장히 편안함을 제공하였고 어렵지 않게 자신의 작품과 합성이 될 부분을 상상하여서 본인이 희망하는 부분만 새롭게 그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림을 모두 그린 후엔 사진 촬영을 하였고요. 요즘 핸드폰에는 핸드폰 AI 기능을 이용을 하는 경우에 자동으로 눕기 따기가 됩니다. 만약에 구형 핸드폰이어서 이러한 기능이 없다면 리무브나 픽스아트 등으로 라인을 오려내는 작업을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고요. 따로 별도로 이 기능을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학생들이 명칭만을 보고도 쉽게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인이 그린 그림을 가지고 오리거나 합성하거나 지우거나 하는 디지털 아트 표현 작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기존의 원작 중에 새로운 그림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지우는 작업이 이루어졌는데요. 이때는 픽슬러를 이용하여서 본인이 지우고 싶은 부분을 지웠습니다. 일부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에서 지우기 기능이 있어서 바로 핸드폰 사진에서 지우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용 프로그램인 모션 리프를 이용하셔서 배경 중 일부를 움직이게 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최소 방법만 안내를 하였고 학생들이 직접 여러 가지 버튼을 만져보면서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발견하고 실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무료 어플이고 누구나 쉽게 한두 가지만 만져보면 이해할 수 있고요. 유튜브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는 영상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선생님이 별도로 길게 안내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검색해서 쉽게 이해하였습니다. 모션 리프 과정 중에 제가 간단히 설명을 위해서 보여주었던 예시작이고요. 다른 어떤 것도 없이 모션 리프만으로 가볍게 한 1분 만에 제작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모션 리프만으로 움직임을 표현하기 어려운 움직임이 많은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영상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그 어떤 것으로 해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모르는 친구들이 학급에 두세 명씩 있어서 제가 따로 픽스아트를 안내하였고요. 이때 크로마키의 특징을 안내해 줬습니다. 크로마키를 통해서 초록색 배경을 만들었을 때 이 이미지가 나중에 투명하게 처리된다라는 것을 학생들에게 보여주었고요. 선생님들이 직접 시연을 하셔도 되지만 유튜브에 크로마키 또는 동영상에 크로마키 반영하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저는 제가 별도로 기능을 가르치는데 많은 시간을 쓰지 않고자 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유튜브 검색을 미술 시간에 허락하였고 학생들이 이미 동영상 기술은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났기 때문에 쉽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인이 그린 그림과 합성이 된 디지털 아트 작품을 다음과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자, 정수리만 보이는 친구 화면 조정하고 마이크 켜세요. 선생님, 마이크가 안 켜져요. 이렇게 다양한 작품들이 제작이 되었고 그 주제에 따라 또는 그 기법에 따라 굉장히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저는 패들렛에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고 비평할 수 있도록 성찰의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패들렛에 자신의 작품을 올리고 주제를 설명한 후에 그 밑에는 수정이 필요한 부분 또는 자신이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여서 이것을 작품 비평, 설명 능력으로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잠깐 여기서 역사과 영어과에선 그럼 무엇을 했을까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실 것 같아서 살짝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재해석을 하기 전에 충분한 조선시대 회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에 역사 시간에 동시 진행적으로 구상 바로 직전까지 바탕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이 제공되었고요. 저의 발상지, 구상지가 완성이 된 후에는 역사과에서 동일한 시점에 작품에 대한 재해석을 글로 사용하는 한글 원고로 만드는 작업이 공유 PPT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공유 PPT에서 진행을 하면 좋은 점은 영어과와 미술과에서도 역사과에서 진행한 내용을 볼 수 있고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에 동시에 교사들이 자유롭게 피드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글 원고가 완성된 후에는 영어과에서 충분한 연습을 거쳐 학생들에게 영어 원고를 작성하게 하였고 이 영어 원고는 학생들이 연습을 통해 오디오 도슨트 녹음 활동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오디오 도슨트 녹음본은 추후 저희가 전시하게 되는 포스터에 함께 삽입되었습니다. 전시 포스터 제작하기부터는 저희가 전환기 프로그램으로 제작을 하였습니다. 1차 시밖에 없었던 미술 시간의 짧은 기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저희가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고 생각보다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화면은 학생 개인의 포스터가 제작이 되었고요. 각 포스터에는 한국화 디지털 아트 네이버 QR코드와 오디오 도슨트 영어 녹음본이 함께 들어가서 네이버 QR로 직접 감상이 가능합니다. 혹시 이 화면을 보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어떤 식으로 QR코드가 생성이 되고 반영이 되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이 화면의 QR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들어가시면 네이버 QR에서 보여지는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제작한 개인별 포스터를 저는 컬러 프린터로 인쇄하여 주었고 학생들을 전시를 위한 모든별 이미지 포스터를 다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시 포스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모둠이 하나의 주제로 모여 있었기 때문에 민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민화팀의 경우, 그 다음에 풍속화팀은 풍속화에 대한 간단한 소개, 진경산수화의 경우 간단한 진경화산수화의 소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작이 끝난 후 학생들이 피드백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자기평가와 상호평가지를 제공하여서 학생들이 자신의 작품뿐 아니라 친구들 작품도 충분히 감상하게 하였는데요. 선생님들 중에 발표의 일단 여기서는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 효도, 그리고 이것도 현대적인 관점으로 본 현재의 양면에, 그리고 이것 또한 성공에 대한 소망을 담은 그런 것을 현대적인 관점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네. 학생들의 활동이 굉장히 시끌벅적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들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는 평가를 할 때 학생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도슨트 형태로 발표 학생에게 이야기를 들으며 친구들의 작품을 평가하고 피드백을 작성하는 시간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소그룹으로 움직이면서 감상을 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질의응답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발표하는 도슨트 역할을 맡은 친구들도 즐겁고 자유롭게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보드 작품은 후배 학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자 저희가 복도 전시를 진행하였고요. QR로 바로 핸드폰으로 접속할 수 있기 때문에 호응도 좋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학교는 핸드폰을 수거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항상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습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간단히 안내하겠습니다. 1차 시밖에 되지 않은 3학년을 이렇게 긴 호흡으로 진행하였을 경우에 어떻게 평가하였는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저는 손으로 직접 그린 발상과 손그림까지를 옛그림의 재해석이라는 평가 내용으로 진행을 하였고요. 그 뒤에 학생들이 테크놀로지를 이용하여 디지털 아트로 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표현 2로 나누어서 평가 요소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평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수업은 사실 제가 처음 진행한 것은 아니고 기존에 손그림으로 재해석 활동을 주로 했었던 것을 좀 더 융합하여서 좀 더 학생들에게 현대인의 시각을 담아서 좀 더 재미있게 움직이는 작품으로 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렇게 디지털 아트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학생들에게 간단히 설문조사를 각 과목별로 진행하였습니다. 역사의 경우 재해석에 눈을 기를 수 있다고 하였고 미술 같은 경우에 디지털 도구를 쓴 것이 좋았다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영어의 경우 외국인에게 영어로 할 수 있는 우리 문화를 소개하는 거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라는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학생들의 소감은 다음과 같습니다. 함께 융합 수업을 진행하셨던 선생님들의 인터뷰도 다음과 같이 첨부합니다. 역사의 경우 역사 과목의 정체성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어서 의미 있었다라고 하셨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흔한 케이팝 같은 소재가 아닌 우리의 문화를 소개한 것에 굉장히 가치와 매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는 디지털이고 미디어 아트라는 현대 미술과 접목했다는 점이 과거의 것을 현대로 이었다는 거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통해 얻은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혼자 수업을 진행할 때보다 역사와 영어과의 지원을 받아 지식의 깊이를 더할 수 있었고 학생들의 탐구가 충분히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디지털 아트라는 장점 때문에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이면서 자기주도적으로 모든 학습 과정에 참여하였고요. 본인이 모르는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유튜브를 찾거나 검색을 하여서 해결하는 놀라운 모습에 제가 살짝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융합 수업으로 진행하여서 통합적 사고를 일으키는 데 충분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의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상의 깊이를 더하려면 역사과와 융합 수업을 추천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진행할 수 있는 미술과 수업이지만 한국화라는 특이사항상 바탕 지식에 대한 충분한 탐구가 결국은 창의적인 발상으로 이어집니다. 또한 에듀테크 수업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시다면 도전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기능을 학생들에게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의 모든 기능을 교사가 마스터할 수도 없고요. 학생들의 자기주도성을 믿고 많은 부분을 학생들이 스스로 탐구하고 찾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열어두었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는 해결하지 못할 경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씀입니다. 성찰과 피드백의 시간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들이 많은 양 좋은 수업을 들었다고 해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고 스스로의 수업을 평가할 수 없다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생님들께서 그 기회와 시간을 꼭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